안녕하세요. 새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점 김대웅입니다. 새차 여기 56편. 이래도 중고차 그냥 계속 타시겠어요? 중고차 구입 후 그냥 타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헐입니다. 헬입니다. 헬. 자, 엊그저께 거의 7, 8일 전부터 제 그 지인의 산타페 슈나우츠 2마리 태운 그 차를 그 이틀 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또 세차업에 가서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커피가 엄청나게 쏟은 중고차였는데 악취까지 그 사기꾼 업체에 갔다가 저한테 다시 온 스파크 차량. 자, 그렇게 토탈 슬림 디크릭 2대를 마치고, 또 지금 이제 아반떼 AD 가까이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시고 그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이제 컨디션 조절을 완급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조금 신경 쓰는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정말 몸이 원하는 대로 푹 잤습니다. 자,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중고차 구입 후 그대로 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고차는 요즘 이제 추세가 이렇습니다. 차가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뒤집어 보면 차가 정말 엉망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반떼 AD. 지금 이제 시트는 계속 이제 완료된 상태로 대기 중이고, 그리고 안에는 제가 오후에 나와서 점심을 먹고 천장 클리닝 작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론트 글라스 윈도우 쪽이나 대시보드에 이렇게 프로텍션 보양을 하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선반을 뗐지만 이렇게 뒷유리 쪽에 혹시나 데미지 있고 할까봐 보양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합니다. 자, 왜 이상하게 보조석 바닥에만 유독 커피를 많이 흘리는 걸까요? 이 차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상태로 차 밑을 다 안 보고, 그리고 중고 매매 상사에서도 그 중고차를 파는 사람 딜러들도 사실은 차를 받아놓고 특별히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 책임이 아니고, 내가 이 차의 이력을 대충은 설명을 들었고 2018년식에 여성이 탔다, 그리고 좀 비린내가 났다, 낚시를 다녔다. 낚시를 다닌 거는 트렁크를 제가 열어보니까 트렁크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있는 쪽에 큰 이만한 고무 2개가 박혀 있는 게 억지로 빼낸다고 했는지 그 고무가 휘어 있고 약간 녹이 슬어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를 바닷물 염분이나 아니면 또 이후에 냄새 때문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차는 보조석 앞쪽부터 카페트 플로어링 클리닝을 했고요. 한 이유는 제초에 여기 시트 밑에 커피가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 이제 이쪽에 차량 프레임이 솟아 올랐죠. 여기가 제가 말했다시피 차대 번호가 적혀 있는 쪽 프레임이 솟아 올라왔죠. 이런 부분에 쏟으면 작업이 더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걸레라든지 받쳐놓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꽂았던 걸레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따로 빼놨습니다. 왜 유독 보조석에만 흘릴까? 당연하죠. 운전자가 1인 운전자라도 커피를 여기 컵홀더에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전부 흘러내린 자국이거든. 이게 음료가 흘러내린 자국. 이렇게 쭉 타고 흘러내리죠. 그러다가 보조석에 누군가를 태웠을 때 이 사람도 마시면서 그냥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의외로 또 오염이 이 차는 또 많았어요. 여기서 흘러내려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콘으로. 차들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커피 오염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시트 탈거해서 작업을 해보면, 또 특히 또 이게 색상이 진한 회색 톤, 까만색 톤이니까 커피가 오래 오염된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확인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그저께 시트 탈거하고 에바 클리닝을 다 해놓은 다음에 야간에
습식으로 스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전체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부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저 스팀 건 가지고 그랬을 때 그 다음 날 보면 커피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게 마르면서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많은 양의 깊은 커피 오염이 한 군데만 깊게 오염될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여기가 더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시트 뒤로 해서 흘렸든지 아니면 뒷사람이 쏟았든지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린내의 문제보다는 이 차가 흡연차가 아니라고 했는데 천장 작업을 어설프게 하다가 닦다가 저쪽 운전석 쪽에는 거의 뭐 커피색 같은 니코틴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체적인 천장 작업을 올 퍼포스 클리너 분사 후에 다른 특별한 작업 없이도 이 정도 한 번의 섹션으로도 이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사용감이 있는 이 천장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뽀풀하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고객님하고 협의가 되고 얘기를 다 설명드렸던 거고 운전자가 알고 계실 게 천장 오염이 굉장히 심한 차들은 당연히 그 작업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뽀풀하기도 많이 생기고 훼손되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하는 전에 보양을 해야 되고 이 재밌는 게 이런 데 보면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뭘 작업을 어설프게 하다가 그랬는지. 저 뒤쪽에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저쪽을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카페트는 이런 재질입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카페트인데 이게 모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저 타올처럼 이렇게 모가 서 있는 게 아니죠. 차종마다 다릅니다. 투싼 이상은 굉장히 좀 피곤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이 아반떼는 재질이 그냥 매트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코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방음제 같은 이런 계열로 그러면 심한 오염이 있으면 사실은 이 뒤에 코팅층도 물렁물렁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빵꾸가 나 있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 이 보양을 해놔야 돼요. 보양이란 말은 내가 작업하는 부분의 외적인 부분에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56편 시작할 때 서두에 던진 말이 이래도 중고차 구입 후 그냥 타시겠어요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보조석에서 오염되어 있는 걸 빼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번에도 이 통이 일반 세차통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저만큼 거의 한 4분의 1 뺐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거품은 당연히 세제 성분이 있으니까 거품이 나는 거고, 예. 이게 저기에 보조석 앞뒤로 커피 오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보조석 앞뒤로.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를 사면 왜 그냥 타지 마세요 하면 2018년식인데 또 세번 할게요. 18, 19, 20, 21, 22 다 5년이나 칩시다. 이 차가 근데 키로수가 66,000이에요.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1년에 12,000~13,000원 탔다 이거죠. 덕근이 12,000~13,000이면 일반적인 차보다 조금 많이 타는 추세예요. 이게 뭐냐면 에바클리닝 오염수입니다. 에바포레이터에 끼어있는 먼지와 곰팡이균, 낙엽, 부산물 이 정도가 이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도 스팀 클리닝으로 송풍구를 때렸을 때 상당히 악한 냄새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흡연에 그리고 커피 오염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그저께 밤에 이 차 커피가 제일 많이 오염이 있는 쪽 그 밑에 매트 틈새에 이 걸레를 박아놓고 갔어요. 박아놓고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수건이 이제 그 구석에 있는 커피를 이제 먹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커피 오염이 맞다. 심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합니다. 그 운전자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세차 문의를 하고 제가 많은 정보를 보내드려도 결국은
제일 큰 문제, 이슈화 되는 거, 이벤트화 되는 것들을 아직도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스팀 세차 얘기하다가 제가 1년 전에 중고차를 샀는데요. 그리고 질문이 오고 가면서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한 달 전에 중고차를 샀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제가 받지도 않고, 말 그대로 엊그제 55편에도 세차장 운영에 방해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빌런들, 특히 세차 예약에 대해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받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운전석에 작업을 할 거예요. 운전석에도 시트 탈거 후에 이 샵 안에서만 봤을 때 그렇게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차를 하루 정도 저 마당 주차장에 오픈 다 한 상태로 조금 자연 건조를 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띄엄띄엄 흘려놓은 커피 자국이 너무 많았어요. 또 의외로 여기 왜 흘리지 하는 포인트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피곤합니다. 여기에도 커피를 흘렸었고, 여기에도 흘렸었고, 여기에도 흘렸었고 해서 지금 1차로 스팀으로 뜨끈하게 좀 풀어주고, 오래된 오염 같은 경우는 뜨끈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뜨끈하게 풀어주고, 그 밑돌쇠님, 세차연의 밑돌쇠 드릴 브러쉬를 빡 조금 해줘야 돼요. 밖에 있는 먼지 모래까지 이래가지고 빡 해줘야 돼요. 이걸 그냥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내 클리닝의 시그니처 메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시작이죠. 그리고 실내 클리닝, 스팀 딥 클리닝, 스팀 토탈 클리닝 전부 연속성이 있는 반복적인 작업들이라서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작업자가 결국은 몸으로 치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최초에 개업해서 받았던 어떤 그 디테일링 작업 비용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비용을 협의를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최초에 말한 견적보다 일들이 더 많았다, 숨어있는 오염이 더 많았다, 그럴 경우에는 일을 하고 몸만 피곤하고 오히려 세차 여러 대 한 것보다 못한 돈을 수익을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특히 중고차 중에서 제일 진짜 찐 흡연 차량,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예전에 다 똑같이 받았다가 진짜 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세차 문의든 어떤 문의든 차량을 입고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바웃 대략적인 견적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는 토탈 스팀 클리닝 중고차 클리닝이 에바 클리닝 포함, 불스원 프리미엄 환경 코팅 필터, 에어컨 필터, 환경 코팅 서비스, 다음에 실내 시트 탈부착해서 시트 클리닝 케어, 그 다음에 천장 클리닝, 그리고 실내 모든 클리닝, 그리고 흡연차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바닥에 오염된 걸 다 찾아내면서 클리닝, 그리고 외부 세차 패키지로 해서 토탈입니다. 그 아반떼 기준으로 30만 원이라는 견적을 넣는데 사실은 이걸 각각의 파트별 디테일링 작업이나 에바클리닝 작업을 다 구분하면 이게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그 지난번에 에바클리닝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그 서울에 움직이는 분이 저는 국산 12만 원부터입니다 하면 이 차 12만 원인 거예요. 그냥 이거 에어컨 필터 플러스 플러스 어떤 작업 플러스, 그리고 에바 클리닝 할 때 송풍구 스팀 클리닝 안 해준데 천지잖아요. 이렇게 다 뜯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몇 년간 탔던 찝찝했던 차를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제대로 깨끗이 탄다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죠. 자, 여기는 액세서리들 다 이거 해가지고 다시 원위 지식해놨고, 트렁크 파츠 저쪽에도 낚시로 인해서 오염이 많았거든요. 담배 피트니까 선반에까지 영향을 받았다. 그 개중에 안 떼는 작업도 있지만 이제 고객하고 협의를 해서 저거까지 떼고 하면 또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런 거 협의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중고차 구입 후 기존 매트 버리시고 바로 구입한 매트인데 이것도 다시 고압 세척 후에 물을 빼고 또 스팀 클리닝 제대로 하고 햇빛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운전석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량이 많아서 APC All Purpose Cleaner, 이게 맥가이어서 제가 국산 한국 대한민국 제품들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이게 어떤
그 목적이, 사용 목적이 결과가 좋지 않거나 어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의 아마 자동차 디테일러들이 APC, 백과이어스 올 퍼포즈 클리너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세차용의 밑돌사님 10대1로 남희석된, 그렇죠, 희석을 오염도에 따라 하는데 어쨌든 뭐 10대1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웬만한 오염은 다 지워지고 무난합니다. 농도가 높아지고 비율도 8대2, 7대3, 6대4로 가면 작업을 했다가 계속 뭐 거품이 나온다든지, 이는 내장재에 클리닝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 때문에 이게 변색이 된다든지, 특히 이제 가죽 시트 같은 경우, 네, 인조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예민해지거든요. 색소 그 농도에.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타시겠어요. 근데 이제 핸들 보세요. 이게 이 엠보에 그 이전 사용자가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낚시 좋아하니까 선크림 덕칠을 했겠죠. 그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핸들은 변기의 대장균이 몇 대입니다.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핸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차 사시면 한 1, 2년 탄 차 같은 경우는 차 상태를 잘 확인하면 세미 클리닝, 그 시트는 뜯지 않아도 그래도 이런데 많이 만지는 쪽에는 클리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운전석 사용감이 많은 쪽, 그 정도만 하고 찝찝하시면 에바 클리닝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웬만하면 운전자나 동승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남이 탔던 차는 무슨 오염이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기 순환 모드를 너무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차 안에 공기가 순환을 안 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전석까지 이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이 차는 이제 나머지 액세서리 조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내일 출고 예정입니다. 자, 왜 중고차 그냥 타면 안 되는지 이 차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각인시켜 드릴 거는 결국 이겁니다. 5년 된 차의 중고 차량의 에바 클리닝 결과. 자, 커피를 쏟은 차 잘 아시고, 내 차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빨리 생겼을 때 그것도 처리도 빨리 하는 게 내 차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자, 이상 스팀보이 초량점 김대웅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